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내는 그 통신비요? 이게 그냥 돈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바로 이겁니다. 테라스타라는 회사가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객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여러분의 통신비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 통신비. 근데 이걸 지출이 아니라 기회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의 핵심은 결국 관점의 전환이에요. 계속해서 돈만 내는 소비자로 남을 거냐, 아니면 이 판에 직접 뛰어드는 참여자가 될 거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델을 한번 쭉 따라가 볼 텐데요. 뭐랄까, 하나의 여정처럼 구성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회를 보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켜야 할 규칙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리는 비전은 무엇인지, 이렇게 5단계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회. 도대체 어떤 점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원래 쓰던 돈으로 시작한다.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투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매달 내고 있던 그 돈, 그 비용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점, 이걸 딱 짚어주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죠. 이게 바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개념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냥 돈 내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뭔가 해보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뀌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통신시장은 이미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기서 그냥 요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왜 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겠죠.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처럼 모든 건 결국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되겠죠.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이요. 그럼 그 결정을 내린 뒤에는 실제로 어떤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회사 자료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KT로 번호 이동하는 과정인데요. 114 전화해서 위약금 확인하고 서류 내고 본인 인증하고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휴대폰 개통할 때랑 똑같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실제 통신 서비스 개통 과정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다 이렇게 하죠. 문자로 온라인 신청 링크를 딱 보내줘서 거기서부터 과정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굳이 어딜 찾아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이 사업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가입까지 다 마쳤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회원이 됐으니 이 보상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쓰는 용어들은 뭔지,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PV, 포인트 밸류입니다. 뭐랄까,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어있는 점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뭘 사면 포인트 쌓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이 PV가 내 자격이나 수당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계산은 PV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조식이 퍼져나가는 구조를 바이너리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너리, 그러니까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의 그룹, A그룹, B그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두 줄로 팀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수당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죠. 이 바이너리 구조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대실적과 소실적이라는 개념이에요. 한쪽은 실적이 크고 한쪽은 작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적이 더 큰 쪽이 아니라 더 적은 쪽, 바로 소실적을 기준으로 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한쪽만 너무 커지는 걸 막고 양쪽 그룹을 좀 균형 있게 키워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너리 플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알았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바로 규칙입니다. 내가 회원이 되면 회사랑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회원 수첩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회사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거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다시 말해, 가입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익은 보장되지 않고 오로지 각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책임과 권한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걸 딱 못 박아두는 거죠. 그래서 회원과 회사의 관계는 이 규칙들로 딱 정리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독립 사업자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관련 법도 잘 지켜야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새로운 회원을 꼭 데려와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지원할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 이 부분이 좀 미묘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을 보면 3P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Product, 제품이죠. 물류, 통신, 여행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았고요. 두 번째 P는 Plan, 바로 보상 계획입니다. 매출의 50%까지 지급하고 월 구매 의무도 없다는 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그리고 마지막 P는 플랫폼, 이 모든 걸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바로 이 세 개의 P가 자신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기둥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위성전화 같은 미래 서비스까지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내건 궁극적인 목표이자 사명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원들에게 약속하는 가장 큰 비전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 청구서에서 시작되는 비즈니스, 테라스타의 길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정말 미래상거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모델을 그냥 새롭게 포장한 걸까요? 그 판단은 결국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